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과 접경지대 규제 등에 시달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군부대가 모여있는 포천과 연천, 동두천 등은 규제가 심한 이른바 경기 북부 삼천으로 불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이죠. 자, 그래서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규제에 발묶인 경기 북부의 현황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 김영수 대표님과 김철웅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 북부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먼저 관련된 뉴스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규제 연계형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규제를 받는 시군 상위 11곳을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도는 전문가의 분석 등을 통해 31개 시군에 규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3개 분야에서 11개 핵심 규제를 선정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 재정 점수를 합쳐 규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규제 점수 상위 11위까지가 1등급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1등급입니다. 시군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군사시설 해제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소양진 더 확 와닿지 않을까. 재정적 지원은 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지원을 배려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가점 5에서 10%가 사업 선정 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명확히 알기 힘들고 사업 평가를 맡은 부서의 규제 이해도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40개 중에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실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거는 규제와 관련돼서 가산점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특히 각종 군사 규제로 지역 개발이 막혀 있는 상황. 지난해 경기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15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지만 이제 막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죠. 경기 북부 지역은 6.25 전쟁 이후에 사실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을 지면서 큰 역할을 했는데 대신 경제 발전은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더디게 됐죠? 경기 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네. 각종 제도에 묶여서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도시 전체가 지금 낙후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서 인구나 사회 기반 시설,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 등 모든 지표에서 낙후돼 있고 경기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이 남부에 비해서 8대 수준으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재정 규모가 15조 3천억 원입니다. 이 19조 3천억 원인 서울시에 이어서 전국 2위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GRDP 합계는 남부가 북부보다 3배 가량 많습니다. 경기 남부 21개 시군 재정 자립도를 또 보면 평균 51.5%인데요. 경기 북부 10개 시군 평균인 36.0%보다 훨씬 높죠. 네. 특히 이제 파주나 동두천, 연천 등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서 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분당이나 성남 등 남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낙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경기 남부에 위치한 대기업 수는 192개고요. 북부는 고작 13개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수도 남부가 북부보다 2배 이상 많고요. 이 일자리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도 당연히 남부 지역의 3배 많습니다. 네, 경기 북부와 남부의 어떤 경제적인 편차는 알고 있었는데 숫자로 보니까 더욱더 크네요.
북부 지역의 주민들 가장 불만이 우리 북부 지역은 접경지대라는 장애 요소가 있는데 왜 수도권 규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 북부 지역 역시 이제 어느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네. 인구 유발 시설 건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의 이런 비율도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공통으로 제약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의정부, 포천, 연천, 가평 등 재정 자립도 30% 이하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민간 투자를 이제 기대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다, 뭐 접경지대 규제다 해서 여러 규제들이 상충되어 있어서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고 정말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삼천이라고 경기 북부 삼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동두천 지역이 좀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그 동두천 지역은 제가 듣기로는 미군 공여지가 아직도 있고 아주 반환 안 된 공여지도 있고 지금 주둔도 하고 있고 도시 전체의 한 4분의 1이 미군 공여지나 미군 주둔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군 기지 존재는 동천시로서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네. 주둔하는 미군의 소비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버팀목이 있던 반면에 도시 전체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가져다주게 됐습니다. 2010년에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르면은 동천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기지인데 네. 이로 인해서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손실액은 1952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사를 해보면 2009년까지 17조 4천억 원이고 연간 3천억 원의 손실액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천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시내 요지를 점한 미군기지들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성장도 했지만 네. 안보 환경이 변화로 했고 그다음 미군기지 이전과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는 재정 자립도 고용률, 실업률도 경기 지표면에서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 공여지가 42%라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뭐 산이라든가 이런 거 쓰지 못한 땅만 빼면 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양대 정도가 이제 미군 공여지에 들어온 거 빼고는 아직까지 개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주한 미군 공유구역 주변 지역하고 방한 공유구역 지원 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 같은 이유로 지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네. 국내 주한 미군 공유구역 211제곱킬로미터 중에 경기 북부 지역이 69%가 몰려 있습니다. 낮은 재정 여건, 행정력, 그다음에 남부에 비해서 떨어지는 접근성이 인해 가지고 그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연천 파주 접경 지역을 수도권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네. 이 또한 다른 낙후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군 공유지 반환된 토지는 현재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이고 문제는 반환된 미군 기지들이 산악지대이거나 변두리여서 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캠프 캐슬 부지 정도만 동양대 북설 캠퍼스로 재활용하고 실정이고 네. 구도심의 노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캠프 KC, 캠프 호비 같은 경우는 언제 반환 절차가 진행될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통상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협상 개시 이후에 반환 조건과 시기를 협의하고 네. 환경 조사와 협의를 한 이후에 반환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반환 결정에 의한 기지 오염 정화에도 최소 몇 년이 소요되고 이후에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들은 청사진을 그리기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뭐 비단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경기 북부 많은 지자체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경기 북부 지자체장들이 7개 시장 군수들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간담회는 이제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그리고 고양, 양주 이렇게 시군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접경지거나 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평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해온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이제 많이 밀집한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별로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구사단 신병교육대에 수류탄 교장훈련 금지를 요청을 했고요. 또 군부대 내에 유휴 공간을 민간인에게 개방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고양시 주민들은 구사단 주변에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이제 군부대 내에 축구장이나 테니스 시설 이런 것도 이용해달라고 건의를 해왔고요. 또 파주를 이제 보면은 법원읍에 있는 34단 포병여단 부지에 군인 아파트를 건립해달라 이런 요청과 파주읍 일대 군부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또 네. 개발을 위해서 토지 매입 협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강화대교 남쪽에 있는 해안 철책을 제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지역의 장능산 미사일 기지 이전을 요구했고요.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는 폭발물이 있는 이제 광사동의 제한 보호구역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1969년에 설치한 이제 간암리 비행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헬기 부대로 굉장히 시끄러운 곳인데요. 이 헬기 부대 배치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육군 단부지 주변이 개발이 필요하니까 규제를 완화해달라. 또 관내에 그 시장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민항 시설 유치, 군 비행장 내에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사실 군사 도시입니다. 보면은 면적의 94.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초성리 군탄약구 이전 사업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라서 개발이나 뭐 영농 출입 제한되어 있는 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현실에 맞게 좀 이런 민통성 규제를 해야 되지 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동두천시도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동두천시는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주한미군 기지 대체시설 확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캠프 모빌의 경우에 시에서 수해 예방 공사를 하려면 기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의정부에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번 간담회 대상은 아니지만은 의정부시도 군사보호시설 비중이 시 전체 면적의 19%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시도 군부대나 시설 이전 도구로 불필요하게 지정된 구역을 추가 해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기북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스튜디오 밖 또 다른 의견을 전화 인터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의 그 규제 강도랑 피해 정도를 가지고 규제 등급을 매겼어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지역의 어떤 지원,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나눠서 이게 지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등급 지역에 보시면은 그 경기 북부가 절반 이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천이나 가평, 남양주,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이 1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도 차원에서는 그 북부에도 그 수정법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보존권역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그 중앙부처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령 개정이 된다든지 다른 복비 지원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부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 합리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규제는 뭐 불가피하죠. 모두가 지금 참고 그리고 견디고 있는데 하지만 희생은 또 최소화해야 되는 게 우리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천명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경기 북부 지역의 또 슬로건이 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지사 예비 후보 시절부터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김 기자 어떤 특별법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네, 이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보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보호 규제로 지역 개발이나 투자 사업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던 뭐 자치단체나 기업 지원, 뭐 민간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경기도가 그 규제 연계형 지원 정책,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네. 내용이죠? 경기도가 이제 위에서 국가 안보나 수자원 및 자원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의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서 뭐 기업 활동이나 생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전체 31개 시군의 규제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런 거 평가해서 규제 등급을 부여를 하고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포함된 게 11개 시군인데 의정부가 포함이 안 됐어요. 네. 의정부도 뭐 미군 공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는데 왜 이렇게 포함이 안 된 거죠? 그 이번 조사 기준이 네. 그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 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 규제 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규제 강도를 분석하고
피해 정도와 재정 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원 대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대상이 1등급을 부여받은 지자체에 다 집중되는 바람에 비슷한 규제를 겪고 있다고 보는 의정부시 등 2등급으로 분류된 지자체 시민들은 이번 결정에 많은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뭐 다른 의정부가 아니고 다른 지역들은 이제 11개 시군은 지원을 받게 됐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은 그러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시군에서 사업을 경기도에 네.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 대회나 공모 사업에 있어서 그 평가를 할 때 규제 등급이 아까 규제 등급을 매긴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규제 개혁 경진 대회나 뭐 정책 공모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아니면 주민 제한 공모 사업과 같이 이런 사업들에서 적절하게 이제 선별을 해서 실국별로 10% 이내로 배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의 그런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의 가점이 뭐 얼마나 유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 실국별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뭐 군사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 부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이해를 실국별로 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비 보조 사업이나 균특회계 지방 이양 사업 검토나 선정할 경우에 그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 지원을 이제 적극 반영한다,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경 예산 내에서 특조금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뭐 그런 중에 있고요. 2021년도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나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이양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우선 지원 배려 방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동부 상수원 관리 지역 요 부분인데요. 그 정책 지원 방향으로 중첩 규제가 가장 심한 그런 동부 상수원 관리 지역의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가칭으로 경기 동부 상수원 관리 지역 협의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협의체에서 도민들이 어떤 생활이 불편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방안을 모색을 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세 가지 지원 정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듣고 보니까 저 피부로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지역 주민들도 글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아마 현금을 딱 안겨주면 좋긴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서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재정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게 좋다, 규제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올해 1월쯤인가요? 이제 국방부에서 군사 보호 시설을 해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접경 지역에. 그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철웅 기자. 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협의체가 있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그 지역 사회화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이런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해제가 됐냐면 7천여 제곱미터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지역 중에 경기도는 19%, 강원도는 7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당정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접경 지역을 그 우선 해제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도내 접경 지역에서는 김포, 뭐 파주, 고양, 연천, 뭐 포천 이런 그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거의 그 1,500만 제곱미터 정도가 그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군들은 접경지도에 군부대가 많아서 그동안 이제 뭐 피해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완화가 되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죠? 네, 사실 예전에는 자기 땅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다 보면은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군사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군 당국에. 그리고 또 문제가 내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뭐 옆으로 좀 더 이렇게 건물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높이나 뭐 규모 이런 거에 다 군부대의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뭐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갑자기 건물을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 그 금전적 손해가 컸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이게 규제가 풀리긴 하지만 앞으로 규제 풀 게 좀 많거든요. 우리 지역 정치권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경기연구원이 말한 거 제가 좀 빌리자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 지역 내에서도 낙후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심한 그런 적경지대를 위주로 또 수도권 대상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이 적극적인 그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SOC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진단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 파주 일부 지역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이제 적은 인구, 뭐 낮은 인프라 이렇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은 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사유가 됩니다.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이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는 게 뭐 경제적인 효과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뭐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중단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인구까지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인구가 또 적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경제성이 좀 낮더라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부 지역의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먼저 투자를 해서 그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순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많이 모여 살고 발전이 이루어지면 규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국민 신장과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자주국방 실현 때문에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국방력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해서 수도권 지역의 군사보호 규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개선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미군이나 한국군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고 도는 지자체 연계해서 지역별 선별적인 규제 해제와 지원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경제생활과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규제 완화, 지원 대책 요구 등 중앙정부의 민심의 소리를 꾸준히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천한 의정부 시민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사람 중심의 사회로 변모되도록 활동하는 단체로서 경기 북부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제약받았던 과거의 각종 규제와 비현실적인 불편 사항을 현실성 있게 개선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와 같은 방안이 제도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들썩할 것 같거든요. 또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방면의 교통 인프라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 생활 여건은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북부권의 규제 청정 지역에 관심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기 북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 북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 김초롱 기자가 먼저 비전과 방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북부 지역에 좀 많은 이렇게 관심이 일으켜지고 있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일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아예 관심 받지 못하고 뭐 지원도 좀 적었던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그런 지원책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게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그런 진짜 그 실질적인 정책이 아닐까 이런 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돈의 남부에 비해서 차별성을 현실적으로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제도적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경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사실 묶여 있습니다. 72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른 뭐 의정부시든 그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변화된 안보 환경도 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력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좀 고려한다면 앞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 개발 시설을 좀 주도적으로 좀 유치를 하고 각종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또 그에 더불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도 좀 보장하고 특히 향후 남부 폐가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균형 발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북부 규제와 관련된 현황부터 개선되고 있는 부분, 기대 효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